자, 시작해봅시다. 페이지 54페이지에 대기의 순환부터 보겠습니다. 수업 후반부에는 대기의 순환뿐만 아니라 이제 해수의 순환도 소개될 건데요. 대기가 순환한다고 합니다. 결국엔 나갔던 게 다시 들어와야 순환 아니겠습니까? 그죠? 대기의 순환을 우리는 X축 공간 규모와 Y축 시간 규모로 비교해볼 때 아주 짧은 시간 만에 일어나는 미규모도 있겠고요. 그리고 중간 규모. 보통 이제 이 중간 규모는 이게 하루 정도가 기준됩니다. 이후에 종관 규모라는 이름을 쓰고요. 얘네들은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지구 규모도 볼 수 있네요. 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규모는 별로 관심 없고요. 중간 규모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까 하겠습니다. 중간 규모는 대표적으로 대류풍을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낮과 밤에 대해서 낮에 햇빛 쨍쨍한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차피 낮의 상황과 반대는 밤의 상황이 되겠죠. 됐습니까? 낮에는 육지 쪽이 좀 더 빠르게 가야 되겠죠. 왜요? 모래 비율이 작아서. 네, 비율이 작아서 하겠습니다. 또는 연용량이 작아서라고 해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육지 쪽이 빠르게 가열돼서 공기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공기가 상승한다는 것은 이쪽이 저압대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기가 상승하게 되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네요. 그래서 낮의 상황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뭐라고 한다고? 해풍? 그렇지, 해풍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럼 밤의 상황은 그와 반대로 이쪽이 되는데요. 굳이 우리가 이렇게 낮의 상황 하나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직 등압선을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리겠네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900헥토파스칼 정도 잡아봅시다. 1000헥토파스칼은 이것보다 위쪽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쪽에 있어야 됩니까? 아래쪽에 있어요. 당연히 아래쪽에 있어야 되겠죠. 아래쪽으로 가야 기압이 높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겠습니다. 여기는 1000보다는 더 압력이 높이 있죠. 이쪽은 어떨까요? 900과 1000 사이. 그렇죠. 900과 1000 사이가 될 테니까요.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근데 이거는 지상의 얘기예요. 그럼 상공은 어떻습니까? 한데요. 상공은 수직 등압선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기압의 상공은 고기압이 되고요. 고기압의 상공은 저기압이 됩니다. 즉, 결국엔 바람이 이렇게 와서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순환 과정을 기다려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래서 해류풍의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해류풍의 얘기 중에서 낮의 해풍선 한번 생각했네요. 우리가 해풍을 좀 확실히 느껴보고 싶다면요. 여름날에 아랍길 타고 가가지고 한강 자전거길 나가면 여름날에 해풍이 착살이 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강이랑 그래서 아랍길 타고 가봐야 얼마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그럼 6%. 그렇죠. 그래서 아랍길 나가서 서해안 쪽으로 이제 방을 타고 가면은 바람이 너무 불어갖고 제대로 나가기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해풍이 불어옵니다. 여름날에 가세요. 몇 달 있다 가세요. 겨울날에. 겨울날에 그 반대가 되겠죠. 아무래도 겨울날에는 추워서 자전거 타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여름날 타기 좋죠. 소풍 같은 거 소풍. 그렇기 때문에 아랍길 타고 서해 쪽이 아니라 이제 서울 쪽으로 방향 틀면 뒷바람이 아주 멋지게 불어오죠. 겨울에. 겨울에는 그와 반대로 이제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는데요. 나중에 이제 지구 규모하면서 계절풍도 소개할 수 있습니다. 해류풍 말고 하루를 주기로 바뀌는 것 중에 이렇게 상이 있네요. 낮의 상을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밤의 상황과 반대되는 거잖아. 낮의 상황은 산 꼭대기가 좀 더 빠르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상승 기류가 일어납니다. 산 꼭대기 상승 기류가 일어나면 자 이런 수직 등압선을 그린다면 1번처럼 수직 등압선을 그릴까요? 2번처럼 수직 등압선을 그릴까요? 1번. 그렇죠. 1번처럼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가 고 저어돼서 바람이 이렇게 올라오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놈은 골짜기에서 올라온 바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볼까요? 골짜기를 한자로 쓰면요. 골. 그렇죠? 곡이라고. 낮의 상황은 골짜기에서 올라오는 골풍이에요. 풍대입니다. 이랬음? 네. 골짜기 곡절은 지명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아. 서울에 뭐 화곡, 뭐 마곡 해석하는 그런 데도 많이 쓰이네요. 되겠어? 네. 그래서 어차피 뭐 회로표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산, 곡, 풍에 비하는 말입니다. 되겠어? 네. 정리하십시오. 이 계곡도 그 곡이에요. 예, 골짜기 곡절입니다. 오. 똑똑해 보였어. 파는 경기에서 골짜기 곡절 쓴 게 뭐 있어? 해곡. 곡을 쓰라니까. 열곡대. 그래, 열곡대. 동아프리카 열곡대. 오. 그게 발사. 형이 발상님. 사실 열곡대니까. 왜 그래? 정리하세요. 근데 쌤 태풍이 일주일도 안 돼요? 일주일 정도 되죠. 왜요? 일주일과 그 2일 사이에. 자, 중간 규모하면 이제 이거는 1기도에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미규모나 중간 규모 얘네들은 1기도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데요. 중간 규모 1기도에 나타나는데 얘는 결국에 고기압, 저기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기압과 저기압 중에서 관심 있는 건 뭘까요? 당연히 저기압이죠. 날씨가 흐린 이게 저기압이 좀 관심 있죠. 그래서 날씨가 맑은 고기압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그래도 한 번은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기압의 얘기입니다. 고기압은 어쨌든 하강 기류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걸 지표라고 했을 때 이런 수직 등압선을 그리면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이런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전자가 맞습니다. 뭐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000헥토파스칼이면 이게 1000보다 압력이 높죠. 이쪽 1000보다 압력이 작으니까 바람이 불어 나간다고요. 그래서 고기압 시의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나가는 것이 북반구의 얘기입니다. 남반구와 반대. 남반구와 이런 얘기는 좀 쉽지는 않죠. 1000헥토파스칼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압을 그리는 게 있네요. 그럼 계속 고기압으로 바람이 계속 바깥으로 바람이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바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수렴이라 할까요? 발산이라 할까요? 발산. 그렇죠? 수렴이 아니죠? 발산은 퍼져나가는 걸 발산이라 합니다. 아. 수렴은 공기가 아 그렇죠. 모이는 걸 얘기해요. 이해를 잘못했네. 그래서 공기가 계속 발산하는 이런 과정을 보는데 이런 고기압을 우리는 키큰 온난 고기압 또는 키 큰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렇다면 키 큰 고기압이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 작은 고기압이 있네요. 그래서 여기에 1000헥토파스칼을 연결하면 여기까지만 고압으로 걸리고 위에는 오히려 저압으로 걸리는 이런 놈들이 있네요. 이걸 할래? 점선. 고기압 또는 키 작은 고기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역시 지표적으로 수직 등압선을 그린 겁니다. 그렇다면 온난 고기압이라 불러주는 이놈은 왜 생길까요? 이놈은 대기 배순환의 큰
하강 기류 때문에 생깁니다. 나중에 대기대 순환이겠지만 이 대기대 순환은 헤드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헤드리 순환의 큰 하강 기류 때문에 생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건 누구? 부태평양. 그렇죠. 북태평양 고기압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랭 고기압이 생기는 이유는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쫙 가라앉는데요. 요건 지표의 복사 냉각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복사표를 뺏기니까 자기가 내놓으니까 내가 열을 뺏기니까 차가워지는 거잖아. 지표가 복사 냉각을 통해서. 그러니까 위쪽에 군이 껴 있어야 되겠어? 아니죠. 날씨가 쾌청하게 맑은 날 지표가 빠르게 열을 뺏기면서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가라앉는 복사 냉각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라고? 시베리아 고기압 되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아서 추운 거고요. 맑다와 춥다는 항상 같은 치용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아직 1, 2도를 뭐 내가 안 봤는데. 그래서 어쨌든 고기압의 중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강 기류가 벌어집니다. 어쨌든 이 하강 기류를 통해서 하늘과 추를 통해서 있던 구름도 소멸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온난 한랭 고기압이 됐던 온난 고기압이 됐던 간의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뭐 고기압은 고기압이고 훨씬 더 관심 있는 건 뭐라고? 저기압 훨씬 관심 있습니다. 이 저기압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네. 뭘로 나눕니까? 온대 저기압과 그때 저기압 나누네요. 발생 지역은 어디 있습니까? 주의도. 저는 중위도 보는 목표하면 한대 전선대에서 발생하겠고요. 이때 저기압은 적도 20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알지만 여기는 절대로 적도는 아니랬습니다. 전압력이 0이 되겠습니까? 온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누구라고요? 연결 네. 잠수. 기층의 위치의 에너지 차이가 에너지원이었습니다. 열대 저기압의 에너지원은 무엇이었습니까? 뭐의? 연결열이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동합니까 하면 얘는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 따라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합니다. 열대 저기압은 무역풍계선과 편서풍계에서 이렇게 공선 운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전형점 정도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언제 소멸하죠? 기층의 위치 에너지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은 기층이 위아래 분리 일어났을 때, 즉 찬 공기가 아래쪽을 따뜻한 공기가 위쪽을 차지하는 기층의 분리가 일어나면 소멸됩니다. 열대 저기압 소멸은 수증기 응결열이 수증기 공급이 차단돼야 되겠죠. 육지에 상륙하거나 찬바다에 가거나 육지에 상륙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소멸을 보게 되는 거죠. 소멸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근데 중심기압이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죠. 저기압이잖아. 저기압의 중심기압이 높아지는 것은 저기압 세력이 약화, 소멸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두 가지 한번 정리하십시오. 중간 규모의 고기압과 저기압의 얘기를 소개해봤습니다. 왜? 뭐 어디서? 지구 규모를 다시 볼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류풍은 하루가 주기가 된다 했는데요. 지구 규모에서는 계절풍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계절풍의 영향을 정말 직방으로 받는 그런 경우죠. 여름과 겨울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대륙이 아무래도 더 빠르게 가야 돼. 가야 되죠. 가야 되죠. 그래서 남동. 이쪽이 저기야 이쪽이 고기압 되고 있네요. 일살. 그래서 등압선 그리면 이런 정도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여름,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입니다. 풍향은 이렇게 풍향이 남동, 계절풍이 불어오는 여기가 여름 되겠네요. 그럼 겨울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북산냉각을 통해서 시베리아 고기압이 세력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쪽은 서고 동전 기압 배치. 그래서 풍향은 이런 풍에 불어오네요. 북서 계절풍이 불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압순간이 좁다는 것은 그만큼 풍속이 빠르다라는 수 있겠죠. 즉 겨울철에 상대적으로 더 큰 풍속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지구가 두근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위도에 떨어지는 에너지, 태양 에너지와 고위도에 떨어지는 태양 에너지는 위도별로 에너지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X축, 위도축에 대해서 Y축 에너지량을 보게 되면 하겠습니다. 0도, 적도에서 90도, 극지방까지 보면 이런 그림이 태양에서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되겠습니다. 지구도 적외선 통해서 방출하게 되는데요.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의 에너지는 이런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건 지구 복사 에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위도는 에너지가 남아요. 과잉되고요. 반면 고위도는 에너지가 부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된 에너지를 부족한 쪽으로 보내주네요. 뭘 보내줄까요? 순환. 대기의 순환과 그렇죠. 뭔가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고위도 에너지를 저위도 쪽으로 보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수송량을 볼 때 에너지 수송량이 위로 한 38도에서 최대의 수송량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여기 어디라고요? 우리나라 쪽이죠. 그래서 우주의 저기압을 지나가 열대 저기압을 지나가 뭐 바람이 지뢰 밖으로 들었다 하면서 에너지 순환을 해주고 있는 기후 변화가 극심한 그런 동네가 우리나라 이 동네입니다.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수송하는데요. 만약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네요. 지표에 뭐 공기의 저항력이 없는 아주 뭐 매끈하게 되어 있다면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 쪽으로 이런 식으로 수송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순환선이 나오네요. 북반구에서는 항상 북쪽으로 오는 이것을 우리는 헤덜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자전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자전하다 보니까 100% 이런 식으로 순환되지는 못하겠고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갑니다. 위도 한 30도 인근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순환선이 있네요. 이 순환을 헤들리 순환이라는 이름을 쓰겠습니다. 반면 극지방에서는 내려온 공기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네요. 위도 한 60도 정도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걸 우리는 극순환이라고 하는데 이 헤들리 순환과 극순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입니다. 누구에 의한? 열에 의한 직접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끼겨있는 동네는 위도 30도에 같이 따라 내려오네. 풍력 돌듯이 같이 따라 올라가네요. 이런 순환세를 우리는 페델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당연히도 얘는 간접 순환이죠. 근데 이 간접 순환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가 이쪽에 있으니까요. 이해됐어? 네. 자, 위도 0도 근처에서는 상승 기류가 일어납니다. 고압일까요? 저압일까요?
저 아래죠. 그래서 우리가 적도 인근은 우리 잘못 생각하면 와 햇빛이 수직으로 떨어지네 엄청나게 덥고 건조할 거야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비도 엄청 많이 내리고요. 열대 우림이 있는 지역입니다. 적도 인근 쭉 끄면 열대 우림 지역들입니다. 여기는 적도 저압됩니다. 반면 위도 30도 인근 이쪽이 대기대순환이 큰 해저드 순환이 큰 하강기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대규모의 큰 사막들은 되는 위도 30도 인근 이쪽에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고비 사막, 남반구에 타클라마 이런 사막들이 있었고 또 호주의 그 대부분의 사막들이 다 이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열대 고압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는 중위도 고압대라는 이름을 쓰는데요. 예전에는 중위도 고압대인데 요즘에는 아열대 고압대라는 이름으로 고쳐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에는 중위도 고압대 또는 아열대 고압대가 이름이 혼재되어 있을 거예요. 위도 60도 인근입니다. 여기는 한대전선대입니다. 한대전선대인데 위도 60도 인근은 상승기로인데요. 여기 저압대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낮은 공기 천국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어디서 많이 얘기 나왔죠? 이거예요. 귀한 것은 60도에서 많이 일어난다 해버리면 아니죠. 인근이에요. 인근 항상. 위도 90도 인근은 고압대 됩니다. 우리가 위도 90도 북극점, 남극점 이런 생각을 보면 와 블리자드 눈보라 휘어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기후학상으로 보면 사망이에요. 말이 안 돼. 막 영화에서 막 때문에 눈이 오고 막 난리 나잖아. 근데 고압대입니다. 있어? 네. 정리해라. 자, 이게 지구가 자전하는 모델이었는데요. 자전하다 보니까 북방구에서 진행하여 오른쪽 휘에 만드는 전향이 생깁니다. 관성력이죠. 해저순환이 있는 이 지역은 바람이 이렇게 왔어야 되는데 진행하여 오른쪽 휘에 만드는 이렇게 바람이 부네요. 그래서 이런 바람이 분다고요. 이 바람 이름이 무역풍입니다. 필요하다면 북동 무역풍 쓸 수 있습니다. 남북 쪽은 어떨까요? 하면 이런 바람이 붑니다. 남동. 이건 남동 무역풍대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위도 30도인 30에서 60도인 어떻습니까? 하면 페레수단의 바람이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지구자전의 영향으로 오른쪽 휘입니다. 이런 바람이 붑니다. 뭐라 부를래? 해서풍. 서풍입니다. 그 위에는 극동풍이 있는데 보통 극동풍의 이쪽 부분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을까요? 하면 어차피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게 무역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해류가 쿠시에 따라 올라오는 이 해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이렇게 바람이 계속 불다 보니까 대기뿐만 아니라 누가 움직여? 해수. 해수도 움직여요. 그래서 이 해수는 어느 방향으로 움직입니까? 하네요. 무역풍계의 바람이 이렇게 붑니다. 훨씬 더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수학 경들도 있고 전향력도 있고 해야 됩니다만 그냥 그 G2 정도 수준에서 공부가 돼야 되다 보니까 일단 여러분은 그냥 북동 무역풍에 의해서 바람이 지는 방향 오른쪽으로 휘어서 이렇게 한다 라고만 가르칠게요. 그래서 무역풍계에서 바람에 따라서 물이 이쪽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북적도 해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남반구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무역 풍대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편수 풍대에서는 어떻습니까? 근데 편수분 반응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네요. 그래서 뭐요? 태풍은 그냥 여기가 이렇게 흘러가. 이해됐습니까? 네. 자, 북쪽대로 쭉 가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네요. 아메리카. 예? 저기 쿨. 아셔야 되는 게 사실이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 놓아야 H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시오. 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 위에 북태평양 해류 역시 마찬가지 쭉 가다가 아메리카 대륙에 부딪히네요. 그렇게 해서 내려오는 해류가 있습니다. 이 해류는 캘리포니아 해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환을 우리는 아열대 순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아열대 순환 форм에서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방향이 반시계? 반칙. 시계야. 서에서 뭐야? 서에서 동이야 동에서 동에서. 그건 알지. 그러면 남쪽도로 이렇게 가면은 남반구에서는 이쪽이 너무 호주 세요. 해류,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호주 해류, 오스트레일리아 해류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것이 남극 순환류가 나오고요. 남태평양인 거 아니에요? 오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는 해류가 있는데요. 여기가 페루. 홈포트 해류가 됩니다. 훔폴트라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남극 생명을 공부하다 보면 추위와 동물의 몸축과의 관계가 있는데 남극 쪽에 가면 남극의 황제펭귄 키가 이 정도쯤 되죠. 와 엄청. 훔폴트 해류가 흘러가는 쪽에 훔폴트 펭귄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됩니다. 남쪽도 해류가 흘러가는 곳에 섬 몇 개가 좀 외로이 서 있네요. 갈라파고스 군인데요. 갈라파고스 펭귄 이 정도 됩니다. 진짜. 추운 들어가면 동물의 몸집이 커지고 말달이 작아진다는 그런 내용들이 공부될 때 훔폴트 해류 나옵니다. 훔폴트 펭귄 나옵니다. 훔폴트 해류가 흐르는 지역에 굉장히 잘 잡히는 오징어가 있네요. 훔폴트 오징어입니다. 이 훔폴트 오징어는 마데가리가 없어요. 왜요? 그래서 일단 마데가리 없어. 그리고 몸에 암모니아가 많아가지고 그거를 암모니아를 빼내는 세척 작업을 하고 그래서 마데가리가 없다 보니까 소금, 설탕 팍 치고 소비상 칼륨 같은 그런 방부제 팍 쳐가지고 우리나라에 보냅니다. 그럼 그 우리나라는 슬라이스 해가지고 짬뽕에 그 두툼한 오징어가 올라오기도 하고요. 이건 폴트 오징어. 그리고 진미채로 가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훔폴트 오징어의 다리가 한 요 정도쯤 되거든요. 다시 말해, 요 몸집이 어느 정도쯤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훔폴트 오징어 다리를 가문어라 해서 봅니다. 가짜 문어 다리, 가문어 이렇게 해서 옛날에 그 영화관 앞에서 그렇게 가문어 다리 이만한 걸 팔고 그거 묵으면서 영화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문어 한번 쳐볼래요? 진물. 와 재미없어. 가문어, 가짜 문어, 훔폴트 오징어 다리입니다. 진짜? 맛있겠다. 맛이 별로 없어서 온갖 양념 칠해가지고 파는 오 거라고요. 진짜 맛있게 보였는데 이미지. 되게 맛있어 보이잖아. 근데 진짜 맛있어. 조심히 하세요. 자,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아열대 순환이 어떤 바람을 분다고? 아열대 순환이 어느 방향의 시계야, 반시계야? 시계. 그럼 남방은 어떻게 돼? 반시계. 맞춰야 되겠네요. 이게 아열대 순환이라는 뜻인데요. 아열대 순환 말고도 열대 순환이 없잖아, 있어요. 이렇게 적도 따라내려가는 적도 반류해 갖고 있는데요. 별로 관심이 크게는 없어요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부는 바람에 의해서 부는 바람들을 우리는 취송류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이 물이 이쪽으로 많이 고되다 보니까 수위가
여기가 더 높아. 즉 서태평양 수위가 더 높아. 서태평양 수위가 높으니까 낮은 쪽으로 쪼르륵 내려가는 이걸 경사를 부르고 이 경사가 적도 반류가 됩니다. 근데 뭐 역시 마찬가지 별로 우리나라에 영향이 큰 영향이 없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무래도 북쪽대에서 쭉 올라오는 크로시아가 영향을 좀 더 주고 하다 보니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주변에는 한데 말이죠 우리나라 주변이지 일본 주변으로 이렇게 가는 그죠 크로시아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황해 따라 올라가 황해 난류, 동안 난류 이런 것도 있겠죠. 물론 이제 연해주 해류 여러분들 연해주 해류를 배웠죠? 리만 한류가 됩니다. 리만 한류, 연해주 해류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리만 한류, 연해주 해류 똑같고요. 그리고 북한 한류 내려오겠고 뭐 필요하다면 여러분 좋아하는 조경수요 이런 거. 여름에 북상하고 겨울에 남아한다. 저기요. 자, 이게 그러니까 태평양에서 일어난대요. 그럼 대서양 쪽도 이렇게 있겠죠. 네, 있어요? 네, 대서양 쪽에도 북적도 해류가 이렇게 있겠고요. 멕시코 만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는 것은 북대서양 해류가 되겠죠. 있어요. 말류는 뭐예요? 멕시코 만을 따라서 우리가 바다와 육지를 볼 때, 그지? 육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부분, 여기를 우리는 뭐라 불러? 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육지 쪽이 바다 쪽으로 튀어나오는 이 부분은 곧이죠. 발음 잘해야 돼요. 곧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곳 뭐 있어? 포항 쪽에 호미곶 있죠. 포항 쪽에 있잖아요. 예, 그래 그게 호미곶이라고 해요. 기억을 했어요. 호랑이 꼬리, 호랑이 호자에 꼬리 밑자서 호미곶. 알겠어? 유명. 그럼 여기 육지 쪽 안으로 들어오는 여기 태안만도. 만 하면 뭐 영일만 해서 가잖아요. 그런 거. 예. 북대서양 해류가 되겠고 이렇게 내려오는 해류가 있네요. 카나다 해류입니다. 그거에 또 만져 그건 옆으로 다 돌려. 저 빠사지. 그렇죠. 카나다 해류는 아프리카 서부에 있는 섬인데요. 스페인이 점령하고 있는 스페인령이에요. 여기는 조리도인데 햇빛 쨍쨍한데 한류가 흐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서늘하고 휴양지로서 그래서 휴양지라고 했다. 네, 그래서 스페인 윤식당이라고 했던 아, 그런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스페인 콘텐츠 찍은 게 아니라 요 카나다 제도에 있는 섬에 가서 찍은 거예요. 이윤식 형님 재밌었어요. 되겠어? 네. 자, 그래 보니 이쪽 크루시엘이라든지 이런 쪽은 조리도에서 고리도로 올라가는 이거는 난류라는 의미를 씁니다. 반면 캘리포니아 해류는 어떻습니까? 하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내려오죠. 한류라는 의미를 씁니다. 그래서 동위도를 기준으로 크루시엘가 좀 더 수온이 높습니다. 우리보다 캘리포니아보다는 말입니다. 있어요? 주의해야 될 것은 북태평양 해류는 캘리포니아보다 더 고온인데 저온이다? 고운. 더 고온이잖아. 저온이에요. 예? 이게 저온이야. 왜요? 더 고위도에서 소재잖아. 고기도. 아 진짜. 다시 돌려. 야 장난치지 말고. 씨. 아이씨. 근데 내가 네가 했잖아. 아 진짜로. 씨. 난 알바 왜?